자, 가겠습니다. 자기 호성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대회 끝난 건 다 말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기.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 같아요. 외출친 어법상 틀린 내용이죠.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자, 유행입니다. 유행은 끊임없이죠. 얘는 끊임없이. 유행은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suggest, 제안하게 됩니다. 뭘 제안하게 되냐?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게 됩니다. 어떤 것?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떤 걸 제안하냐면 바로 restag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 리스테이지 무대에 다시 올린다는 거. 스테이지가 무대에 올린다거든요. 리스테이지는 자기 자신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그들 자신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여기서는 재조정하다, 연극을 재공연하다, 뭐 이 정도로. 알겠죠? 원래 재공연하다예요. 리스테이지인데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재공연하다인데 이러면서 뭐 한다? 다시 조정하다. 재조정하다. 요 정도 뉘앙스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자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게 됩니다. 트렌즈는요. 뭐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그죠? 어떤 것? 이런 변화를 위한 어떤 경우. 이건 변화죠? 변화를 위한 어떤 경우, 사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그죠? 어떻게 변화의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표현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알겠죠? 표현하다, 나타내다,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찍으면 돼요. 나타내다, 상징하다. 여기선 이게 제일 낫겠네요. 그죠? 변화를 위한 어떤 경우,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어떻게 그들 자신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제안합니다. 제안하다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해하기, 어떤 것?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를 이해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뭘 이해해? 어떻게 이 유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줘. 어떻게 이 유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지. 뭐에게? 개인에게. 이러한 힘을 줄 수 있는지. 그죠?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사람은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냐면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뭐의 기초로서? 바로 변화의 토대로서. 이 토대죠. 변화의 토대니까 변화의 토대, 기초 이런 거죠. 변화의 토대, 기초로서 패션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about 쓰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 겨울 때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동사? 자타 동사. 디스커스는 about을 쓰지 않는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렵네요. 그죠? 경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을 다시 어떤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다시 조정하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하면서? 변화의 어떤 사례, 경우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자, 계속 가봅시다. 가장 중요한 설명,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죠. 어디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informer 하면 information이 정보잖아. 정보 제공자를 의미해요. 정보 제공자에 의해서. 정보 제공자에 의해서. 뭐에 관해? 이런 것에 관해. 이런 뜻입니다. 정보, 이 S2가 뭐뭐에 관해예요. 그죠? 패션이 왜 매력적인지에 관해. 어필링이 매력적인이죠. 이건 뭐예요? attractive의 뜻이죠. attractive. 매력적인. 그죠? 호소한, 매력적인. 패션이 왜 매력적인지에 관해 정보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장 어떤 것?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대신 뭘 물어보는 겁니까? 앞에 동사, 선행사가 없죠. 그러면 이게 what이냐 대시냐 물어보는 거죠.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물어보는 거죠. 보호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 그것이 constitute,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성하다. 무엇을 구성하다. 자, 뭘 구성하냐면
일종의 theatrical, 연극적인이에요. 연극적인 의상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내용은 이해 안 됩니다. 해석하고 있지만. 자, 네, 접속사 대시랑 동격의 대시랑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 대과 동격에 대해서 너무 구분이 너무 쉽죠. 뭐가 돼야 돼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선행사가 없으면 동격적으로 가면 안 되죠.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는 동사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행사는 명사니까. 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접속사 대시죠. 동격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죠. 얘랑 같은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대시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선행사가 존재해야죠. 만약에 선행사 비슷한 놈이, 유사한 놈이 있다면 이때 that은 이게 만약에 동격의 that도 될 수가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될 수가 있죠. 반대. 차이는 뭐야? 얘는 완전하고 얘는 불완전하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선행사가 없을 때는 이 what이냐 물어보는 거죠. 왜? what도 명사절이니까. 여기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what도. what은 근데 what절은 뭐야? 관계대명사니까 뭐가 튀어나오는 거지. 불완전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것이 이게 목적어까지 일종의 연극적인 의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공되어지는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which, is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계속 한번 가보시면 자, 플러스 5입니다. 5은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냐면 부분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자, 이때 오부가 뭐냐면 요것에 이런 것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지? 이거 틀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 사람들을 다시 받고 있죠. 그럼 그때 뭘 쓴다? 그렇지. 제기대명사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되는 거죠. 그들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 여기서 표현하다죠. 나타내다, 상징하다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표현할 건지, 세상에 표현할 것인지의 일부이며, 됐죠? 패션은 위치시킵니다. 뭐를 위치시키냐면 요 사람들이죠. 선생님 여기 왜 뱅셀 붙지 안 썼나요? 주어가 패션이니까. 아까 전에는 주어가 people이니까. 알겠죠? 이땐 뱅셀 붙였으면 큰일 나요. 그럼 패션이 지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패션은 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뱅셀 붙이되면 안 돼요. 어디에서? 현재에 위치시킵니다. 그죠? relative 하면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하여, 뭐뭐와 비교해서 뭐 이런 겁니다. relative는요. relative to 여기는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련하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네. 뭐뭐에 관해 거다.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가 왜 what이냐 이거예요. 여기가 왜 what이냐. 무조건 what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to가 전치사의 to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뭐와 관련해서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이거에 뭐야?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that도 될 수 있고 what도 될 수 있는 거야. 뒤에 가 보니까 바로 동사 나오니까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what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해석은 둘 다 뭐뭐한 것이라 해석하죠. 대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뭐하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그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패션 자신의 역사, 패션 자신의 역사와 관련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눈 빠른 사람을 볼 수 있죠? 요 투 이렇게. 눈 빠른 사람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패션 그 자체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지 안 와닿아요. 나한테는. 답은 쉽게 찾는데.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마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게 이해가 딱딱 될 텐데, 내가 이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같지가 않아. 패션은 옷 잘 입는 건 무기입니다. 굉장한 무기입니다. 옷 잘 입는 건. 그거는 내가 부족한 면이지 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옷을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입는 거, 때와 격에 맞춰서, 그리고 이왕 센스 있는 거, 그건 굉장히 무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중에 대학 가셔서 자기 스타일도 개발하셔야 돼요. 그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성형수술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뭐 쌍꺼풀 눈을 좀 앞팀 뒤팀 해주고 코 조금 올리고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피부 좀 괜찮게 톤 밝게 하고 이건 좋습니다. 그다음 머리 모양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서 스타일러를 한 명, 스타일리스트를 한 명 섭외해서 제 머리 모양에 가장 맞는 머리 모양을 찾아주십시오. 되게 비싸거든요. 한번 가야죠. 근데 뭐 40만 원, 50만 원 내고 써야 되면 이리저리 모양을 이런 머리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볼 만한 겁니다. 난 그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뭐의 형태로서? 그죠? 표현의 형태로서. 이거 표현이죠.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은 표현이겠죠. 패션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패션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오브 하면요. 이거 많은입니다. 얼라더 오랑 같은 거. 알겠죠? 호스트 오브가 얼라더 오브예요. 라츠 오브예요. many, number랑 같은 거예요. 뒤에 뭔? 에서 붙었으니까. 알겠죠? 모호함이죠. 애매모호함. 불분명함. 알겠습니까? 어떻게? 패션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호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호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뭘 가능하게 하냐? 개인이. 그럼 이건 분사구문이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4만대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개인이 뭐 할 걸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개인이 recreate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면서 그죠? 그 의미를 갖다가 다시 창조할 수 있게 해주면서 어떤 의미냐? 연관된 의미죠. 뭐와 연관된 의미예요? 특정한 그죠? 특정한 종류의 의복입니다. 알겠죠? 특정한 종류의 의복, 특정한 species of 이거는 뭐예요? 옷을 셀 수가 없어요. 클로팅은 천이기 때문에 마치 컵 오브 커피처럼 조수사라고 그러죠? 특정한 의복 그것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해주면서 뭔가 모호함을 갖다 주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사구문이니까 and 또는 as 그 다음에 패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패션이 모호함이 없다면 누구나 패션은 되게 쉬울 거예요. 이거 입으면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이건가 입으면 뭐가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왜? 아까 방금 뽑은 게 거의 풍부고 이해한 거였어요. 풍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애들 거 책을 받아서 거의 다 있으니까 그걸로 복사해도 돼요. 네. 자, 계속 가보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패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입으면 난 뭘 표현했어? 여기 나는 안 와닿잖아. 뭔가 표현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의 같은 옷을 입고도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 기분에 따라서. 패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은 is among. 뭐의 중간에 있냐?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값싼 방법들 중에 그죠? 뭐에 있어서 자기 표현에 가장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값싼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among은 이건 딴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one of 쓰면 돼요. 뭐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mong이에요. 말하자면 뭐뭐들 중에 있다. 뭐뭐 중에 하나다. 가장 값싸면서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표현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옷은요. 자, 이 클로스즈와 클로싱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옷이에요. 이것도 옷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전체로서의 옷, 통째로서의 옷. 얘는 그냥 개개의 옷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클로스는 뭐예요? 이것도 있죠. 요거. 얘는 천이에요. 천. 직물. 천. 옷 만들기 전에. 클로스. 천. 얘는 전체로서의 옷. 얘는 옷 개개의 옷. 자, 옷은요. can be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can be inexpensively. 값싸게 구매될 수 있습니다. cheap의 뜻이죠. 값싸게. 비싸지 않게. 그죠? 값싸게. 이건 뭐야? 부사가 나왔다는 건 함정판 거죠. 앞에 있는 동사 찾아보면 비동사네? 비동사니까 형용사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수능 문제였잖아. 작년에 수능 문제. 그지? 비동사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 나와야죠. 근데 그거가 속어 넘어 안 되죠. 비동사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용사. 이걸 꾸며주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죠. 이해되겠죠? 이게 비동사 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의복은 값싸게 구매될 수 있습니다. 자, 뭐한 반면에 making it easy, convey notion, less.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을 쉽게 만드는 반면에 뭐는 반면에죠. 그죠? 의복은 값싸게 구매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쉽게 해주냐면 이런 걸 쉽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의복이니까 they are, 의복 들으니까 they are 이런 게 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죠. 뭘 만들면서 이건 가짜 목적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맨날 했던 거 있지?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이게 진짜 목적어죠. 이렇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것을 쉽게 만들면서 자 뭐를 쉽게 만듭니까? 이러한 것을 쉽게 만들면서 to convey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쭉 여기까지. 그죠? 1번 어떤 개념? 부의 개념. 1번 부의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면서 옷 입은 것만 봐도 부유한 솔직히 알 수 있어요. 그죠? 명품 도배 안 해도 뭔가 풍족한 사람은 옷에 여유가 좀 보입니다. 인텔렉츄얼 스테이처 하면 뭐겠습니까? 지적인 스테이처 하면은요. 스테이처 하면은 어떤 지위 이런 거겠죠? 여기서는요. 능력, 여기서 능력 정도로 됐습니다. 스테이처, 능력, 지적인 능력. 원래 스테이처 하면 키, 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 릴렉세이션 하면요. 어떻게 긴장 완화.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 하면은요. 환경적인 의식.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깨어있는지. 알겠죠? 3번과 그 다음에 4번.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릴렉세이션 긴장이 좀 마음이 풀려 있는지. 옷 같은 거 풀어입고 편하게 입고 있는 거죠. 그 다음 environment conscious. 어떤 거? 친환경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면서 그죠? 옷은 값싸게 구매될 수 있습니다. 설사 뭐라 할지라도 이것들 중 어느 것이 그죠?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왜 나왔을까? 설사 뭐라 할지라도 even if, even though죠. 그죠? 어쨌든 설사 이것이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진실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부유한 개념, 부자라는 개념을 전달해 사기꾼이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거죠. 명품으로 하고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해준다는 거죠. 진실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지만. 패션은요, 또한 뭘 할 수 있습니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스파이크스 하면 강화시키다. 리인포스의 뜻이죠. 이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 다양한 방법으로 에이전시. 이게 되게 힘드네. 에이전시는 여기서 힘 같은 거, 내면적인 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내면적인 힘. 에이전시가 원래는 뭐예요? 에이전시가 대행, 대리 이런 뜻이죠.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니까. 또 에이전시가 뭐예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 이게 내면 속에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이 뜻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내 안에 힘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뭘 열어주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해석 한번 봐볼까요? 패션은 또한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력이라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행동력, 나의 내면적인 힘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하게 하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하다, 강화시킨다, 인텐시파이한다라고. 그죠? 뭘 열어주면서 이거는 분사 구문이죠. and, as, 그 다음에 패션이니까 it open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문장, 요 문장은 별표 하나 하시고 열심히 보세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어려웠습니다. 한글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유행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조정하고 리스테이지 themselves 새로운 기획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변화의 때를 나타낸다. 그죠? 자신을 재조정할 새로운 기획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변화의 때를 나타낸다. 유행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디스커스 있었죠? 왜 패션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어필링 썼었죠? 나의 정보, 인포먼트가 있었죠? 제공자들이 한 가장 흔한 설명은 그것이 일종의 theatrical costume, 연극적인 의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나를 표현하는 거죠. 연극적인 의상을. 연극에서 옷 입는 건 일종의 의사 표현이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며 패션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패션 자체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들을 현재 의식시킨다. 표현 형태로서의 패션은 다수의 모험을 담고 있어
개인이 특정한 것과 연관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너무 확정적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모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겠네, 이게. 그죠? 그럼 어떤 단어 쓸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쓸 수 있죠. 매형, 모함. 베이그니스. 뭐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그죠? 베이그니스. 이런 단어도 좀 봐두십시오. 모함. 됐어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패션은 자기 표현의 가장 단순하고 값싼 방법 중 하나로 옷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부지적 능력, 휴식 또는 환경, 의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비록 이것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 해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요거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요 모함이라는 게 이게 이거 딴 단어로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이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딥프라이드 푸드 하면요, 많이 튀긴 음식입니다. 많이 튀긴 음식, 그러니까 이거 바짝 튀긴 음식을 딥프라이드라고 해요. 바짝 튀긴 음식은 맛있죠?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지는 않고, 저게 먹고 싶네. 저기 감자가 튀김 먹고 싶네. 가끔 불량식품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테이스티, 맛있는. 알겠죠? 이거의 비교급인 겁니다. 이걸 만약에 딜리셔스를 쓸까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딜리셔스는 이렇게 이하를 못 붙이겠죠. more를 써야겠죠. more delicious. 이렇게 되겠죠. 그죠? 테이스티어는요. more보다 blend 하면요. 이건 맹맹한이에요. 알겠죠? 맹맹한 음식보다 더 맛이 납니다. 맹맹한 음식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의 맛을 개발합니다. 그죠? 그러한 음식에 대한 여기서 맛보다는 취향입니다. 여기서는 취향, 선호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한 음식에 대한 취향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맹맹한 음식보다 훨씬 바삭바삭하고 맛있잖아요. 지방이 있는 음식은요 일으킵니다. cause 야기한다는 거죠. 자, cause A to do니까 4만 대왕이죠. 그죠? A가 B 할 수 있게 뭐뭐 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하다 뭐뭐 하게 하다 또 나오죠. 4만 번 나온다고 했죠. 이거는 A가 B하게 만들려니까 make를 썼다면 have를 썼다면 그때는 이건 사역동사니까 릴리스가 돼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역동사지 아니지만 사역동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방출시키다죠. 발산하다, emit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discharge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방학 때 동의어 반이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나오네 이렇게 돼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을 방출시키게 합니다. 즉 이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면 즉 옥시토신이 모르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어떤 강력한 호르몬이냐면 카밍하면 진정시키는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엔티 스트레스 하면 반스트레스적인 그죠? 이건 반 스트레스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면서 이거는 편하게 사람을 긴장을 풀게 하는 그런 영양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호르몬이란 거죠. 어떻게? 카밍 그 다음에 엔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릴렉싱 다 인플루언스를 꾸며주는 거죠. 진정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항스트레스적이고 엔티 스트레스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반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왜 세르토가 나왔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nd 그리고 그것은 이거 뭐예요? 옥시토신이죠. 이 is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and it i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옥시토신 그리고 그것은 말해집니다. 뭐로서 말해지냐?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뭐랑 같아요? 얘랑 옥시토신이랑 같잖아요. 이게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옥시토신이랑 바뀌니까 얘가 컴하고 위치 컴하고 얘랑 같은 거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위치 이즈가 되죠. 주격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격관계 되면서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형태여서 그리고 그 옥시토신은 말해집니다. 뭐라고 말해지냐면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라고 말해집니다. 이 정반대 아드레날린의 정반대 효과라는 거. 아드레날린은 맞아도 안 아파요. 아드레날린 나오면 우리 UFC 할 때 맞아도 권투할 때 그때는 안 아프는 막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게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래요. 아드레날린이 그때 잠깐 마비시키는 거죠. 이게 뭐 그죠? 이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로서 말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죠? 이런 옥시토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그죠? A를 얼로 방출해요? 일로 방출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Release A into. 알겠죠? 엑시토신을 일로 방출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혈액, 혈류입니다. 혈류. 피의 흐름이죠. 피의 흐름 속으로 옥시토신을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설명한 거죠. 여기 위에 거는, 여기 중간에 들어간 거는 강력한 호르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분사구문으로 설명해도 돼요. 엔드 지우고 이시랑 이 호르몬이랑 같으니까, 그죠?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빙이 됐는데 빙은 생략됐다고 봐도 되죠. 뭐 아무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에 대해서 비동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이 빙으로 됐는데 being said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생략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펜스 이거 잘 모르더라.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용어는 그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로 뭐로 붙냐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용어가 붙었다는 거죠. 어떤 용어가 붙었냐면 위로 음식이라고. 이 펜티푸드 지방이 많은 음식은 보통 위로 음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죠. 진정식.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았을 때 감자튀김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we may be genetically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심지어 설사 심지어죠. 유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지? 갑자기 글이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글이 또 바뀌어서 나와요. 이 글은 그래서 위글과 밑글이 달라요. 알겠죠? 여기는 많이 튀긴 음식을 패티푸드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도록. 자, 수천 년 동안 음식은요 매우 희소했습니다. 그럼 왜 많이 먹게 돼 있냐 이거야. 희박한이죠. 다른 말로 레어레디시죠. 그죠?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죠? 음식은요 소금과 함께 그죠? 소금과 함께 음식 그 다음에 소금과 함께 이런 음식과 카본 이건 뭡니까? 탄수화물 카보네이트에서 줄임말이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빵 같은 거 쌀과 밥 같은 거 지방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미안 이렇게 가지 말고 이걸 주어로 보고 이렇게 가야겠다. 소금과 이렇게 가게 봐야 돼. 탄수화물과 지방과 같은 지방과 함께 음식은 그래야 워즈로 연결되는 거죠. 소금과 탄수화물 이건 탄수화물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지방과 함께 음식은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얘네도 얻기 어려웠거든요. 음식 자체 먹는 게 얻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the more 어때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많이 당신이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the better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건 더 좋습니다. The more you got, the bet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더 많이 그때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야.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언제 그래서 지방에 채워 놓은 다음에 두툼한 뱃살에 채워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지방을 쓰면 되니까. 못 먹을 때. 자, all of these things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아이고, sorry. 여기 이걸로 나중에 하나 딱 저걸로 해, 캡처해. All of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은 all of these things. 그죠? 어떻게? 반드시. 그지? 필수 영양성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방금 얘기한 그죠? 필수적인 영양분이죠. 필수적인 영양분입니다. 뭐를 위해서? 인간의 식단에 필수적인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때 이건 이용 가능성이죠. 그죠? 그것의 이용 가능성은 딴 단어로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availability가 없어. 그럼 뭘 쓸 수 있냐면 accessibility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accessibility. 그래서 접근 가능성. 그건 이용 가능성이랑 같은 거예요. accessibility. 그래서 접근 가능성. 그것이 제한된다면 이 limited는 뭘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쓸 수 있죠. restrict. 한정된다면. 이런 거 쓸 수 있죠. 한정되고 제한된다면. restricted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한정되고 제한되어진다면 당신은 결코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접근 가능성이 한정된다면 당신은 결코 너무 많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1960년대까지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 세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죠? 나 아빠 세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19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도 굶었어요.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냥 남겨. 왜 억지로 먹어 이러죠?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헌트다운, 이 헌트다운은 사냥하다예요. 사냥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사냥해야만 했고, 그죠? 동물을 사냥해야만 했고 채집해야만 했습니다. 식물을. 뭐를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채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이 대시 가리키는 거, 요게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건 그것이라는, 그죠? 그것은, 그 행위는, 즉 앞문장이죠. 요 앞문장, 뭘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식물을 채집하는 그 행위 자체, 앞문장. 이것은 뭘 필요로 합니까? 든다는 것,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죠. need, require의 뜻이 필요로 하다. 무엇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칼로리가 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하다의 뜻이죠. require의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많은 칼로리. 잡으려면 창 들고 우우 쫓아가서 싸우려면은, 그죠? 뭘 하나 잡으려면 많은 칼로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이건 요즘이죠. These days.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요즘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 바뀐 게 얼마 안 됐다니까?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만은 분명 우리 진화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0년, 2000년 후가 된다면 인간의 몸이 위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왜?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조금만 먹고 살 안 찌게 만들려고. 그게 인간에게 생존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1000년, 2000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그치?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 몸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석기시대의 몸을 가진, 원시시대의 몸을 가진 현대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활동은 변했는데 우리 몸은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만 되면 자꾸 여러분이 뭘 먹으려고 하는 게 이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때 몸이 먹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요 음식을 먹습니다. every turn, 기회 때마다. every turn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겠죠?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every turn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뭐 할 때마다 도처에서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도처에로 표현해도 되겠다.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이쪽으로 돌려도 여기 뭐가 있어요? 버거킹이 있어. 이쪽으로 돌려도 맥도날드가 있어. 이쪽에 돌리니까 피자집이 있어. 도처에. 뭐 이거 기회로 봐도 되고 도처의 기회. 에브리웨어랑 같은 거예요? 그쵸. everywhere, anywhere 이 정도가 되겠죠. 어디에나.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스트푸드 플레이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많은이죠.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 플레이스와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죠. 도처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보다는 이게 더 낫죠.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턴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해도 돼요. 네. 다만 여기선 이것 때문에 도처에가 낫겠다는 겁니다. 어디?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있다는 거죠.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 뭘 갈 수 있는? 캐리아웃 푸드하면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ingrained, 이거 각인된이에요. 우리 몸에 새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쓸 수도 있어요. imprinted, 새겨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 각인된, 프린트되어 있는,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caveman 하는 게 동굴인간이잖아. 동굴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원시인을 의미하는 거죠. primitive people입니다. 원시인. 알겠죠? 우리 동굴인간의 그 정신은 원시인의 정신이죠. 이것은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에 각인됐다는 건 우리 유전자에게 있는 거죠. 그죠? In our gene죠.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그 동굴인간 정신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뭘 할 수 없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얻을 수가 없다. 너무 먹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알겠죠? 먹을 만큼 막 그렇게 많은 것을 예전처럼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 몸은 계속 아직도 우리에게 그릇된 정보를 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갈망입니다. 크레이빙은 디자이어에 뭐에 대한 갈망? 좋지 못한 음식에 대한, 좋지 못한 고지방, 고단백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은 옛날에는 어쩌다 먹어도 나한테 그것이 성인병이나 이런 거 비만으로 올 여유가 없었거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것은 실은 뭐일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진화에 뒤떨어졌다는 표식일 수 있고
우리 몸이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려는 시도일 수 있죠.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 답이 1번에 실제는 우리 몸에 시도일 수 있습니다.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로 있겠다는 그런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요거는 되게 간단하니까요. 13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13번까지 하면 이제 14, 15 다음에 목요일날 20번 좀 빠르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의고사가 27이 아니라 26까지라고 나와가지고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외부지문 나오면 26까지라고 아 26까지 또 나왔습니까? 나오진 않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6개 남는 거죠, 그죠? 네. 네, 나온 대로 빨리 주세요. 그리고 20번까지 저기 뭐야 그 연습용 자료를 조금 더 냈으니까 그리고 목요일날 11번부터 20번까지 변형 문제 추가로 줄게요. 그거 받으세요. 그거 풀고 하십시오. 그리고 변형 문제 지금 부지런히 풀어 나가세요. 지금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13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인쌤이랑 하는 직독직해 그런 게 되면 암기가 되면 지금 문제 푸는 건 다 그냥 확인뿐이 안 되죠. 네, 모르는 단어만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대학입니다. 빨리 갑시다. 아이오와 대학이 나왔어요.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은 간단히 그죠? 어떻게 보여졌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학생들은 보여졌습니다. 아주 간단히 보여졌습니다. 뭐가 보여졌냐? 숫자들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보여졌냐면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숫자죠. 이건 목관대죠. 여기 목적어가 없죠. 암기하다. 그죠? 그들이 암기해야 되는, 메모라이즈 해야 되는 그러한 숫자들이 보여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 수동이 나오네. 그들은 제공받았습니다. 뭘 제한받았냐면 제한받다죠. 그들은 제한받았습니다. 제한받다. 뭐가 제한받았냐면 이런 것이 선택이 제한되어졌습니다. 제한받다. 프루트 샐러드나 또는 뭐에 대한 것? 초콜릿 케이크에 대한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둘 중에 디저트 중에 간식으로 스낵으로 프루트 샐러드를 드시겠습니까? 초콜릿 케이크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지금 초콜릿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가 있어요. 뭐 먹겠습니까? 과일? 다 과일? 우리 정인쌤은? 정인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정인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인쌤 덕분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뭐 먹고 싶겠어? 나는 그치 초콜릿을 더럽게 쳐먹고 싶어 아주 그냥 다 먹고 싶어 지금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1학년들 때문에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 체크하는데 너무 충격 먹었어. 우리도 체크하시면 아니 아직 목요일날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목요일날 체크 한번 해보자. 쓰러질 수도 있어 나.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사올 수도 있어 진짜. 에이 뭐 있어 인생? 자 갑시다. When the number 그 숫자죠. 그죠? 어떤 숫자냐?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그 숫자는 was 7 digit. 이건 자릿수를 얘기해요. 7자리. 길이가 7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단위죠. 그죠? 길이가 7단위. 보통 전화번호 정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 길이가 7단위일 때, 7자리일 때 그들 중 63%가 선택했습니다.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7자리 정도 되면 케이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312에 4443 이런 건 뭐 너무 쉽지 않아? 312에 5325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외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보통 돼 있으니까 외우기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받은 숫자예요. 기억하라고 요구받은 숫자가 어떻게 그 숫자가 짧은 거겠죠. 이번에는요. 단지 2자리라면 75 이런 것처럼. 그러나 도 이런 게 되는 거죠. 접속부사로 도 나올 수 있어요. 옌 나올 수 있고 스틸 나올 수 있죠. 이 정도라면 59%가 after4가 이게 초이스 이거의 초우주의 뜻이에요. after는 자동사기 때문에 for를 필요로 해요. 근데 얘는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즉 암기할 것이 부담이 안 될 땐 과일 샐러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목적어 없는 거 보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죠. 기억하라고 여기 목적어가 없죠.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백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되셨죠? 정리하십시오. 그럼 마저 갑시다. 되게 쉽죠? 아까 전에 거에 비해서 그지? 일도 아니죠. 여러분 실력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짜리 이제 너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짜리. 근데 63%랑 59%면 너무 유의미한 차이 아니에요? 4% 끝이 아니야. 그리고 절반으로 해도 어느 되지는 않는데. 나한테 따지지 말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거 나한테 따지면 안 돼. 난 여기 관여한 적이 없어. 갑자기 좀 화가 나가지고. 그거 정인쌤 보고 참아. 그렇지? 해볼게요. 얘 지금 더 화가 난 것 같은데. 정인쌤 얘 때려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우리의 반사적인, 그죠? 반사작용이 있는 두뇌입니다. 이거는요, 반응적인. 리플렉티브 하면요, 뭔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반응적인. 리플렉트가 반응하다는 뜻이니까. 우리의 반응적인 뇌는, 그죠? 물론, 여기에는 뭐로 나왔냐면, 숙관으로 나왔어요. 실은 숙관으로 해석할 건지, 반응적인으로 해석할 건지 여러분의 국어 문제입니다. 왜? 리플렉트가 반응하다라는 뜻이 있고, 반영하다는 뜻이 있고, 숙고하다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석하세요. 자, 나는 반응적인 뇌야. 왜? 아우, 길다. 아이씨, 초콜릿. 이게 반응적이죠. 뭘 숙고합니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의 반응적인 뇌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이런 거. 약간 반사작용적인 뇌죠. 그죠? 아유, 싫어. 이렇게 되면 초콜릿 케이크인 거죠. 뭐를 알고 있냐면, 과일 샐러드가 뭐를 알고 있냐? 이렇게 되면 또 반응적인이 아니네. 습관으로 가야 되네. 과일 샐러드가 더 좋다. 반응적인 뇌는 아니겠죠. 그죠?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에?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응적인보다 일로 가야겠다. 그죠? 이 정도는 좀 생각하는 거잖아.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 둘 중에. 알겠죠? 우리의 뭔가 곰곰이 성찰하는 뇌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리플렉시브, 이건 반사적이에요. 알겠죠? 이게 반사적이에요. 우리의 반사적인, 그죠? 뇌는 어떻게 요구합니다. 알겠죠? 뭐를 요구하냐면 요런 사실을 갖다가, 그죠? 요런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예요. 그 부드럽고 그 부드러운, 그러면서 패트닝, 살찌게 만드는, 알겠죠? 부드러우면서 우리를 갖다가 살찌게 만드는 뭐를 요구합니까? 바로 초콜릿 케이크를 갖다가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요구합니다. 자, 요거랑도 관련해서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요것만 봤다면 두 개 다 될 수 있는데, 요렇게 본다면 요렇게 대꾸를 이뤄야겠죠? 만약 이 리플렉티브, 이 성찰하는 뇌가 어떻게 바쁘다면, 뭐에 바빠요? BBG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BG 다음에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쁘다면 뭐에 바쁘냐면 피규링 하면은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피규어하면 알아내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알아내려고, 그죠? 바쁘다면 알아내다, 해결하다. 알겠죠? 다른 무언가를 알려고, 뭐와 같은 것?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처럼. 7 디짓 아마 여기서 끊어야겠죠?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7단위 숫자. 7단위 숫자를 기억하는 것 같은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피규어,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런 걸 해결하다, 뭐 하여간 이런 걸 하려고 바쁘다면, 그렇다면 충동이 든다는 거죠. 이 충동이 뭐겠습니까? 이 충동이 이거죠. 리플렉시브 브레인이죠. 충동이 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뭐야? 반사적인 뇌가 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요건 이성 같은 거죠. 요거는 뭘로 쓸 수 있겠어요? 영어 선생님이. 리플렉티브 브레인은 리즌 같은 걸로 쓰면 되겠죠. 여기 충동이 나왔으니까. 이성이 바쁘다면, 알겠죠? 합리적인 이성이 바쁘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댓글이 읽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뭘 가리키는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만약 우리가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단지 아주 사소한이에요. 아주 사소한 주의 분산 정도만 돼 있다면, distraction. 뭐에 대한 주의 분산입니까? 기억하는 것, 두 자리를 기억하는 것 같은 사소한 주의 분산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성찰하는데 얘죠, 얘,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 성찰하는 시스템이 거부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죠? 감정적인 충동, 이 감정적인 충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정서적인 충동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정서적인 충동을 갖다가 뭐에? 리플렉시브 사이드 하면 반사적인. 그죠? 동물적으로 반사적인 사이드, 반사적인 쪽에 이런 감정적인 충동을 여기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쓴다면 win over. 이거에 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때 D9. 이해하겠습니까? win의 뜻입니다. win over.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치다니까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이거를 물리치게 됩니다. 승리하다, 물리치다, 패배시키다. defeat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배하다, 패배시키다. defeat도 패배시키다. 이걸 물리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요약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요약문. 다음 글을 하나 밑에 있네. win over. win over. 뭐뭇에 대해서 이기다. 요약문이 밑에 있네. 딱 나올 것 같은데. 자, 위의 실험에 따르면 어떤 거? 지적인 부담입니다. 로드가 나와 있죠. 요약문까지 시험을 잘 내죠. 학교 선생님들이. 로드는 이 뜻입니다. 하나 알아두세요. burden. 요거 알아두세요. 부담. 그렇죠? 지적인 부담. 위의 실험에 따르면 지적인 부담. 뭐의 지적인 부담? 증가된 지적인 부담이죠. 이것이 어디에? 뇌에 증가된 지적인 부담이 lead to. lead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side of brain 하면 뇌에 성찰 뇌에 어떤 측면이 뇌의 반사적인 부분이 리플렉시브니까 반사적인 부분이 우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면 증가된 지적인 부담이 우세하게 하다 dominant가 되는 거죠. become dominant 우세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리플렉티브와 리플렉시브를 잘 보시고요. 요거는 밑에 내용을 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약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약문을 바꿔내는 거죠. 여기서 증가된이 아니라 적은 부담이. 그럼 누가 이겨요? 성찰적인 부분이 이기는 거죠.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저 공부 좀 하고 가세요. 다 자기가 양심상 우리 정혜선한테 통과해야 돼요. 허락 받고 가야 돼요. 저 가는데요? 넌 안 되지. 넌 안 되지. 할 게 어렵지. 얘기 좀 해요. 시험 어? 먹었어요. 시험 먹었어요. 못 이겨줘. 선생님 제가